스트링. 끈이잖아요. 끈, 줄. 근데 이제 영어라는 과목의 언어의 어떤 특징은 이런 명사를 있잖아. 언제라도 동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이 아이가 눈이잖아요. 이건 보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그 유연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워터 그러면 이게 물이잖아, 물. 근데 이게 그냥 물을 주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런 유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스트링이 끈이야, 끈.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 끈으로 묶다, 엮다 이런 뜻이야. 요거의 동사 변형이 스트링, 스트롱, 스트롱이야. 거기 과거분사입니다. 스트롱. 알겠죠? 자, 뭐라고요? 스트링, 스트롱, 스트롱입니다. 똑같아요. 과거분사, 스트롱, 스트롱. 알겠죠? 끈으로 묶다에서 끈으로 묶인, 엮인, 짜여진, 투게더가 쓰였으니까 함께 이제 끈으로 이어가지고 함께 엮여있는, 짜여진 이런 의미로 이러면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잖아. 그치?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올립시다. 자, throughout the ages and across all cultures, there have been small decorative objects with a hole for threading cold beads. 자, 요거는 throughout 전치사거든. 그냥 이 부사어야. 장소를 나타내는 정명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시대잖아, 시대. 예?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문화에 걸쳐서. 이건 시간 개념, 이건 장소 개념이잖아. 그치? 이것도 전치사니까. 영어에서 이런 걸 부사어 처리를 좀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 자, 있어 왔다야. 있어 왔다. 위령식 문형이거든요. 주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S 여기에 맞춰서 has가 아니라 have입니다. 이것도 밑줄 치면은 뭘 물어보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가 있어 왔다야? 작은 장식하는 물건들, 장식의 그런 물건들. 그것도 뭐를 가진? 비즈라고 불리는 실을 꿰기 위한 구멍을 가진 작은 장식용 어떤 물건들이 있어 왔대. 그냥 우리가 소위 지금 너희들 비즈 그러면 뭔지 알잖아. 비즈가 구슬인데 그 구슬에 구멍, 실 꿰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프레드는, 프레드가 이것도 실이야, 실 원래. 근데 이것도 동사로 쓰면 실로 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이해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용식 문형입니다. 일용식 문형에서 비동사는 있다예요. 있다. 현재 원래니까 있어 왔다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있어 온 거죠. 작은 장식용 어떤 물건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도 실을 꿰기 위한 구멍을 가진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전면구가 이렇게 뒤에서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비즈라고 불리는 요거죠. 작은 이제 장식용 물건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치? 이해 꾸미지 말고 이제 비즈라고 불리는 해서 이것도 좀 과거분사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 별표 하나 정도는 된다고 봐. 비즈라고 불리는 물건들, 그 작은 장식용 물건이 비즈모죠. 그치? 자, 이해됐지? 자, 다음 또. 잠깐만. 없습니까? 지워봅시다. 오늘 이거 다 끝낼 거야. 보면. 그리고 봐봐. 그것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제 이게 구슬공예라고 하는 건데 구슬공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슬을 갖고 하는 일을 말하는 거니까 구슬공예야. 그 구슬공예는 이거를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츠 할 때 이츠는 이거예요. 비즈워크를 가리키는 거야. 이 구슬공예는 자, 뭘 포함해? 몇 개의 구슬을 함께 thread together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실로 뺀다라는 뜻이 함께. 그것도 어디에? 단 하나의 줄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단순한 팔찌잖아요, 팔찌. 또는 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어떤 규모로 구슬을 가진 백, 그 다음에 구슬을 가진 옷이겠지, 당연히. 또 구슬을 가진, 심지어, 이 벽, 장식용 거리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5월을 중심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끈에다가, 끈이잖아, 끈. 거기에다가, 이제 비즈들을, 몇 개의 비즈를 함께 이렇게 실로 꿰는 그런 걸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어예요. 여기 문자 끝까지 다 이게. 이걸 설명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요런 거를 좀 포함하고 있다. 그 설명회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월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어디 멋진 어떤 호텔이나 큰 데 가면은 이렇게 막 구슬로 이렇게 창창 이렇게 달아놨어. 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 있잖아요. 구슬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장식용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 월 행스. 이게 좀 뭔지 궁금하면 한번 나중에 구글로 한번 쳐봐. 응? 다 나와. 이런저런 사진들. 여러분, 구슬로 만든 가방. 이것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자주 흔히 보이진 않지만 가끔 이제 구슬 모양으로 만든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슬로 만든 옷을 입지는 잘 않는 것 같고, 연예인들이 이제 노래 가수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슬로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들로 만든 옷들이 있지. 이런 거. 자, 비드워크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 해요. 에이션트는 고대의 그런 뜻도 있지만 그냥 아주 오래된 그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너희들이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이야.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선생님이 딱 해석을 해보니까 비드워크 자체가 증명된다라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것도 너희들이 학교에서는 진짜 설명 안 해주는 대표적인 거야. 이게 생략돼 있어. 위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문장 전체가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비던스는 사실은 프루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프루브가 증명하다죠. 에비던스도 증거인데 이게 동사로도 쓴단 말이야. 에비던스를 증거로 제시하다 또는 증명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뭐에 의해서 이제 증명되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비드워크가 얘들아 구슬공예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이거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자, 뭐에 의해서 증명되니까? 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구슬의 발견들. 그러니까 구슬을 그때 가서 발견이 그때 된 거야. 석기 시대에도 구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겠지. 오래됐다라는 게.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evidence는 which is evidence. 야, 앞문장 전체를 그냥 위치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이런 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진짜 학교 선생님들은 왜 이런 걸 설명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해가 안 가. 정말. 니네 수업 들어봐. 니네 이거 다 진도 나갔냐? 이거 뭐라더냐 이거? 설명 안 해주잖아. 솔직히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을걸?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 내용 자체를. 응?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그러면 여기서 에비던스가 주체가 얘야? 구슬공예냐고. 구슬공예 자체가 증명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을 할 때 이건 맞아. 그러니까 ing냐 ed냐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얘가 문장을 행했냐 받았냐 이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럼 다르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냐 안 그러냐. 애들이 이런 거 갖고 당황스러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which is가 생략되는 이유는 뜬금없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내용이 있잖아. which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비동사는 원래 의미가 없어. 연결동사로서 그냥 의미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간결성을 위해서 생략한 거야. 그냥 which is 자체를. 알겠지? 설명했어? 혹시? 지원이 학교에서 이 에비던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 근데 진짜 웃긴 게 정말 많은 것들의 해석이 설명을 안 해줘. 그래놓고 시험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 응? 선생님들도 좀 보면 내가 볼 때 반성을 해야 돼. 얼렁뚱땅 넘어가지 얼렁뚱땅. 아니 근데 뭐라고 하기는 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율아 기억이 나왔나?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학교 수업을. 뭐라고 했어? 교수님 뭐래? 이걸 뭐래? 왜 에비던스인지 과거분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어떻게 설명을 기억 안 나? 네. 유준아. 제일 많이 진도 안 나왔어. 아직 진도 안 나갔어? 네. 지원이는? 아직 안 나갔어? 그러면 잘 들어. 졸지 말고. 뭐라고 하는지. 니네들이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너희들의 영어 운명은 어떤 선생한테 수업을 듣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 응? 그리고 선생님은 적어도 선생님 인투스 청소에 있을 때 항상 서울대발 애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은 완벽하게 검증이 되고도 나왔다고 봐. 선생님이 수백 명을 서울대를 보냈어. 서울대를. 위치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 던지는 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정말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 알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랬잖아요. 앞문장 전체를 이렇게 주체로 받아갖고 설명하는 분사구문, 결과분사구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예문을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예 선생님 그 저기 PPT에 자료에 그거만 모아놓은 자료집도 있어요. 거기. 결과분사구문.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건 맞죠. 근데 선생님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고 보통은 이제 요거를 가져다가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걸로 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죠. 앞문장 전체를 이렇게 주체로 받아보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이것도 그런 일환이야. 그러니까 1번 응치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여가 중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래 거기서 좀 해. 여기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후치수식어다.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다. 응? 정확히는 그 어떤 구술의 어떤 발견물들 요걸 그냥 다 꾸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후치수식어로서 데이트 백투는 시간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데이트 백투. 원래 데이트도 이 동사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날짜나 시간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어쨌든 선생님이 볼 때는 요거 별표가 한 요거는 이런 것보다 한 3개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주. 자, 그때로 돌아가서야 과거 아주 오래전 그때로 돌아가서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뼈와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바위 이런 것들을 스트롱 투게더 했다 이거야. 스트롱 투게더. 아까 내가 스트링의 과거가 뭐라고 그랬어? 스트링의 과거가 스트롱이라고 했잖아. 스트링, 스트롱. 알겠지? 눈치 못 들었으니까. 친절한 성태씨. 은채를 위해서. 스트링은 원래 끈이라고 그랬어. 동사로 쓰면 뭐라고? 끈으로 엮다야. 동사 변형이 어떻게 된다고? 스트롱. 과거 동사의 변형이니까 끈으로 엮었다. 알겠어? 연결시켰다는 거겠죠? 자,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에다가 행어라운드니까 걸기 위해서야. 그냥.
목 주변에다 그냥 걸려고. 알았지? 자, 다음. as는 일단 뜻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 영어의 창을 통해서도 뭐 올렸지만, 뭐 그걸 못 봤더라도 얘들아 항상 첫째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둘째 뭐뭐 하기 때문에, 셋째 뭐뭐 함에 따라, 넷째 뭐뭐처럼 뭐뭐 되고. 알았어? 자, 그럼 여기서는 뭐야? 문화와 사회가 시간에 걸쳐서 진화함에 따라 또는 발전함에 따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와 함께 이렇게 만나면 그냥 본능적으로 뭐뭐 함에 따라라는 걸 알 수 있어. 성장하다, 발전하다, 또 올라가다, 내려가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비교급 이런 거 함께 쓰이면 이건 비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독해를 많이 해봐. 그냥 느껴져. 알았어? 자, 아무튼 발전함에 따라 여기까지. 비동어크 즉 굿을 보면은 뭐가 됐어? 한 형태의 개인적인 어떤 표현, 사적인 표현, 그 다음에 사회계층의 어떤 상징물, 심지어는 자, 이건 불운입니다. 나쁜 운. 나쁜 운. 굿럭은 행운이고요. 배드럭은 불운이에요. 불운. 그러니까 불운을 쫓아내는 뭐? 부적. 탈레스만. 부적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죠. 소위 말해서 부적이에요. 부적.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됐지만, 특히 이거 사회계층의 어떤 상징물이 됐기도 했죠. 구슬, 뭐 하층민은 뭐 구슬 색깔을 이거에는 못 쓴다라든지, 뭐 보라색은 못 쓴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상류계층만 이 색깔을 쓸 수 있다라든지, 이 모양에, 아니면 아예 상류계층만 구슬을 뭐 장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런 식으로 부족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랬다는 거지. 됐지? 자, 흥미롭게도 그랬어. interesting. 이어서 갑니다. 흥미롭게도. 몇몇 종교들은요, 특히 풍부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대요. 종교랜다. 미안해. 지역이다. 릴리전이 아니지. 리전이야.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몇몇 지역들은 특히 또 풍부한 전통들을 또 가지고 있다 이거. 나름대로. 구슬과 관련된 풍부한 어떤 문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치? 자,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름이 좀 은데벨레. 여기 봐봐. 그냥 은데벨레라고 하자. 은데벨레. 그대로 가라. 그치? 얘네들이 부족이겠지. 얘네들은 예를 들어 뭐로 유명하다? 복잡하게 생긴 구슬. 근데 그것을 뭐로 만들어진? 유리 구슬로 만들어진 복잡한 옷으로 유명하대요. 우리가 be famous for는 이 be famed for 이건 같은 표현으로 그냥 be famous for하고 같습니다. famous for. be famous for 또는 뭐 be well known for. 자, 이거는 잘 안 되니까 be well known for. 또는 be 기본적으로 쓰는 거다 선생님이 여기 이제 비동사로 쓴 건데 renowned for 이런 것들이 다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뭐뭐로 유명합니다. 됐니? be famous for 여기는 be famed라고 돼 있잖아요. famed, be famous for, be well known for, be renowned for 항상 자주 쓰는 표현들이니까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럼 뭐로 유명하다고요? 복잡한 옷들인데 인트리킷도 그래. 인트리킷. 동의어를 잘 알아야 돼요. 컴플렉스. 그 다음에 혹시 봐봐. complicated라는 단어 알아? 벌써 단어가 복잡하게 생겼잖아. complicated. 잘 안 보이나요? complex, complicated, intricate. 다 같은 단어예요.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동의어를 가르쳐 주는 거야. 묶어서 또 외우면 더 잘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 인트리킷 이 단어만 직접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다른 단어랑 이렇게 묶어서 같이 외우면 더 잘 외워져. 됐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들아, 봐봐. be made of는 뭐니? 이 오브에는 재밌는 현상이 있어. 이게 프롬의 느낌이 있거든. 이거는 약간 이미지가 이 오브, 오프, 더, 아웃 오브 이 개념이 있어요. 일단 실제로 아웃을 써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다 보니까 출처를 가리키는 의미도 많이 쓰여요. 알겠니? 프롬도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재료를 가리킬 수가 있어.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뭐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딱 떼서 말하면 그냥 뭐뭐로 만들어지죠. 아니 이게 뭐뭐로 만들어지다면 이거는 뭐뭐로 만들어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꾸밀 수 있죠. 뭐뭐로 만들어진, 뭐로 만들어진, 봐봐. 유리 구슬로 만들어진 복잡한 옷인 거죠. 알겠지? 메이드 조심해. 별표 2개. 이런 건 뭐 수고니까 별표 하나 정도. 응? 됐지? 지울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브가 프롬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 실제로 우리가 be free of 그러잖아? 그럼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그 말이야. be free of. 근데 뭐뭐로부터 독립하다 그럴 때도 be independent of 그래. 알았어? 나중에 die of 그러면 뭐뭐로 인해서 죽다야. 죽다. die from, die of. 뭐뭐로 인해서 죽다. 그러니까 이 of가 그 잔재가 있어. 뭐뭐로부터라는 그 느낌에. 잘 안 외워지면 그런 거를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봐봐. 다양한 디자인들이 뭐로서 역할을 한다? 이 서브에이즈는 그냥 굳어진 표현입니다. 뭐뭐로서 역할을 합니다. 말이에요. 또는 뭐뭐로서 도움이 된다. 뭐뭐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뭐로서 역할을 합니까? 이건 수단이죠. 수단. means. 그랬어요? 뭐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단계적인 발달상의 관계. 한 여자의 삶에 이 디벨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냥 성장기에 있잖아. 우리가 뭐 청소년기가 있으면 사춘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단계적으로 성인기가 있고 그게 발달인 거야. 디벨롭. 알겠어? 그러니까 그 발달상의 단계 다양한 발달상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완전히 뭐 아기부터 이렇게 뭐 청소년 그지? 이 단계가 있잖아. 그거를 마킹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슬 모양을 야, 이 구슬을 이만큼 걸치면 얘는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 구슬을 이런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어. 이런 식의 그거를 표시하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거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성의 한 삶에서. 남자들은 아닌가 봐. 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죠? 미혼 여자죠? 미혼 여자는 정사각형의 앞치마를 입을 수도 있대요. 착용마다 있다죠. 뭐 푸던으로 쓸 수 있는데 자꾸 내용일치나 이런 것들이 말을 좀 다른 식으로 돌려갖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어를 가르쳐 주는 거야. 선생님 알겠지? 푸던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앞치마를 입을 수 있어. 근데 그 정사각형의 앞치마 위에 그 말이야. 이게 너희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게. 응? 엄밀하게는 이 선행사를 여기 위치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 정사각형의 앞치마. 그 위에 수천 개의 유리 구슬이 손으로 꿰어져 있다는 겁니다. So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바느질하다 꿰다 이 말이잖아요. so가 바느질하다예요. 저게
동사로서. 알았어요? 이건 과거 분사고요. so. 알겠죠? 손으로 바느질해져 있다. 그러니까 꿰다죠. 꿰어 있다. 반면에 결혼한 여성이니까 이제 기혼 여성이죠. 기혼 여성은 5개의 판을 가진, 원래 이런 것도 그래. 미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떤 단어에다가 있잖아. 이디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이디가 having의 뜻으로 쓸 수 있어요. having. 뭐뭐를 가진. 예를 들어 봐봐. two-headed monster 그러잖아. 2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experienced라는 단어를 씁니다. experience가 경험하다잖아요. 또는 경험이라는 뜻인데 그냥 경험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experienced. 알았어요? 여러분 흔히 쓰는 뭐 스킬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이게 기술이잖아요. 그럼 ED를 붙이면 그냥 기술을 가진 이 말이니까 그냥 노련한 실력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거야. 능숙한.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5개의 판을 가진 이번에 에이프런을 착용할 수 있대. 응? 뭐와 함께? 얼룩이 있을 때 뭐뭐 함께라는 뜻이다. 여기도 지금 봐봐. 구슬을 가진 목걸이 그 말이야. 미디가 들어가면 그냥 구슬을 헤딩한 거야. 헤딩. 구슬을 가진 그런 목걸이. 그 다음에 또 구슬을 가진 망토. 이런 것과 함께.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고 선생님이 이걸 보여줄게요. 인데벨레 어디 있어? 인데벨레. 아까 인데벨레 여기. 인데벨레 부족. 이거 딱 한번 해봅시다. 봐야 이게 설명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죠? 이미지를. 자, 누가 봐도 이게 이제 앞치마 어디 있어요? 앞치마 나오는 거. 앞치마가 이거 같은데 이런 거. 자 보세요. 요거는 이게 기혼 여성 같은데요. 이게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5개의 앞치마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 정사각형도 아니네요. 딱 봐도 기혼 여성 같죠? 그지? 이거 복잡해.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앞치마. 좀 결혼 안 한 티가 나는 좀 없나?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구슬 문화야, 구슬 문화. 응? 앞치마. 아우 정말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남자가 보이는 정사각형의 앞치마를 내가 이거 같다. 이건가? 쑥스러운데 가슴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치? 대충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맨 앞에 이게 그림 아무거나 하나로 좀 설명해보자면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요거 같다. 요거 너무 확대시키는 말자 참 너무 노출이 심해가지고 알겠어? 이거 여기 있잖아. 내 몸 정사각형이잖아. 그리고 여기 막 구슬 뭔가 있잖아. 막 여기 밑에까지 뭐가 있네. 구슬이 그치? 니네 아마 교과서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응? 대충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응? 남아프리카고의 인데벨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구슬공예예요. 계속 말하지만 구슬공예예요. 구슬공예는 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있었던 그지? 기존 네이티브 아메리칸 문화의 또 필수적인 어떤 측면,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다 이겁니다. 이 구슬공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저기 뭐지 네이티브 아메리칸 애들이 굉장히 구슬 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소리야. 그 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응? 이미. 자, 구슬공예는 강력하게 뭘 표현해? 문화 정체성을 표현한대요. 그죠? 아까처럼 뭐 여기다가 먹에다 막 치면 이쪽은 어느 부족 사람, 뭐 여기다 막 시험치면 닫으면 이쪽 사람은 어느 부족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겠지. 그리고 뭘 반영한다고? 세대에 걸친 세대를 가로지르는 어떤 연속의 느낌, 연속성. 그러니까 너는 우리 세대에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후손이다라는 그런 정체성, 그거를 반영하면서 반영했다 해도 되고, 반영한다 해도 되고. 자, 이거 분사구문이지. 예준이, 리플렉팅의 주체가 뭐야? 앞에 아이스. 뭐라고? 요거? 응? 아닌 것 같은데. 정체성이 이거를 반영해? 연속성을? 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서유라? 리플렉팅의 주체가 뭐야? 그치. 그거야. 일관되게 너희들한테 3년 내내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야. 자, 뭐냐? 너희들한테 복잡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가장 기본은 얘가 이거의 주체니까 그냥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 분사구문을 봐봐라. 이 주어에 대한 1차 정도일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이 주어를 서술해 주는 거니까 1차적인 정보야 이게. 뭐가 나오든, 그치?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2차 정보라니까. 대신 이 2차 정보가 주체가 얘라는 사실은 잊으면 안 돼. 왜냐면 대부분의 분사구문에서는 이거의 주체가 이거니까. 분사구문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야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합니다, 그렇게 뭐합니다 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어떻게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해 분사구문. 다시 뭐라고? 뭐합니다, 그렇게 뭐합니다 하면 돼. 그냥 그리고 뭐합니다. 단 이거 자체가 예니까. 영어는 있잖아. 주어 중심 영어라니까. 항상 주어는 중요해. 너희들이 어떤 걸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중요해. 주어는. 영어는. 선생님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걸 느껴. 아, 영어는 진짜 주어 중심이 없는 것 같구나. 주어만큼 중요한 건 없었구나. 나머지는 다 주어 설명이구나. 이게 뭐가 됐든. 기본이 그렇다는 거야, 기본이. 물론 아까 앞문장 전체를 주체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아시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ed가 붙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수동일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예준이도 이제 선생님하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어. 너희들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리플렉티드를 쓰지 않고 리플렉팅을 쓰는 거야. 왜냐면 비드워크가 이걸 반영하잖아. 얘가 이걸 반영하는 거야. 반영되는 게 아니야. 비드워크가 반영돼? 근데 여러분 언뜻 여기다가 애들이 리플렉티드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 없어 보일 때도 있어. 느낌이 선생님 반영되는 뭔가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야 돼. 출제돼요. 알았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여기도 조금 다른 분사구문에 비하면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됐지? 자, 그다음 이 피스도 그래. 그 피스가 이제 원래는 조각인데 피스 투게더 그러면 조각들을 한데 모으다라는 뜻으로 쓴 거야. 그냥 동사로. 그러면 함께 조각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말이야.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함께 모아진 그 말이야. 말 그대로. 플라톤이다 얘들아. 플라톤. 응?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지. 소크라테스는 고려대학교 나온 거 알아? 어? 고대 철학자라고 그러잖아. 몰라? 그럼 얘는 연대 나왔나? 얘의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쵸? 이렇게 계보가 갑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항상. 저는 한번 살아가면서 그 말이 참 중요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봐봐. 플라톤은 한때 부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데디아를 말했다. 이건 그냥 said라고 써도 돼요. 사실은. said. 영어에서는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을 내는 단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필요가 나중에 어떤 필요성, 뭐 우리가 수요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경제가 아니니까 그냥 필요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실질적인 창조자가 될 것이다. 이거 너희들 뭐지? 우리도 비슷한 말 있지 않니? 발명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니? 내가 만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방금 지금 한 말이 그치?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발명하지 맞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결국 뭔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필요나 욕망, 욕구 뭐 이거는 비슷한 말이야. 그치? 이게 발생할 때 어라이즈는 얘들아 어라이즈 발생하다라는 뜻이고 그냥 동사 변형도 한번 알아두자. 어로우즈 어리즈입니다. 어리즈. 근데 이 단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 이 단어가 어라우즈라는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라우즈. 어라우즈. 이거는 자극하다 또는 각성시키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 동사 변형이 규칙 변화야. 어라우즈드, 어라우즈드. 그냥 일어나다 발생하다야. 어라이즈는 어라이즈, 어로우즈, 어리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필요나 욕망,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다양한 사회들은 기꺼이 또는 의도적으로 willingly 부사예요. attach to be, attach to. 작고 간단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물건들을 서로 붙였어요. 어태치가 붙이다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붙였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목적으로 나타내도 되고 결과를 했을 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다니까. 근데 그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인 작품은 관계대명사지. 그치? 직원이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한다고? 저 대시 관계대명사라는 걸 어떻게 아냐?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너희들 숙달을 할 때까지 내가 계속 질문할 거야. 끊임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시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만날 것 같아요? 수천 번을 만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지금. 맞죠?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자, 선생님 말을 해줬는데 근데 너희들이 자꾸 이 부분을 보고서 관계대명사입니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동사니까 물론 그렇죠. 접속사라면 뒤에 이제 그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건 맞긴 한데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건 끝에까지 봐야 그러면 압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이미 여기서 판단이 되죠. 이 부분에서. 이거 뭐가 나오는 상관없어요. 간단해. 그냥 명사 뒤에 왔잖아. 기억나지? 명사 뒤에 후 위치대 후주가 오면 관계대명사가. 알겠어?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다고 했어. 그게 뭐야? 예외. 예준아, 예외가 뭐야? 선생님의 말을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라고 생각해. 족 같은 그러면 안 돼. 발음 너무 빨리 하지 마. 주옥 같은 말이라고 좀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봐. 하나씩 여러 번 반복했는데. 소율이 뭘 조심하라고 했어? 어떤 경우 예외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명사 뒤에 후흠 위치된 후주가 오면 관계대명사인데 예외가 하나 있다. 특히 that 같은 경우는 접속사일 수도 있다니까? 동격에 대시 때니까 동격에 대해. 여러분 동격에 대해서는 접속사예요. 그죠? 근데 그 동격에 대조차도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대명사와 동격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헷갈리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게 아니면 다 그냥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너무 우습게 당연하게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당연하게. 알겠어요? 자, 더 아름답고 더 실용적인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형태를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거죠. 뭐보다 단순한이라는 형사가 부분의 확보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시너지 효과지. 시너지 효과. 응?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봤지? 시너지. 원래 에너지를 줄인 거거든. 에너지를 합했더니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 4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부분을 합치면 그냥 그만큼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실용적인 그런 창의적인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단순한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물건들을 서로와 어태치를 한다 이거죠. 다양한 문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뭐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조각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구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의 모든 문화들이 다 갖고 있잖아. 그지? 자, 그리스 철학자, 이번에는 또 그 그리스 철학자니까 플라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알겠죠? May have recognized. 무슨 뜻인가요? 데디아를 인식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May have 여기다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May recognize. 그냥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May have BP는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여기 옆에다가 밑에다가 써보면 여기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써놔. 과거에 대한 추측.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그걸 인식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뭘 인식했을 수도 있다? 창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과정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안으로부터. 즉, 요건 선생님 볼 때 동격 같아요. 내부로. 즉, 필요와 욕망으로부터. 이게 안으로부터라는 뜻이야. 우리 내면이잖아. 필요나 욕망을 느끼는 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그 안으로부터.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봐봐. 예술적 본능,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자, 이용 가능한 것들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안으로부터, 즉 필요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 그랬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알겠죠? 자, 문화는 선생님이 요거 있잖아. 내가 살짝 오늘 너희도 왔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뭔가 이야기하고 해줄게. 네이버 PP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 끝나고 나서 오늘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추가적인 설명을. 자, 보세요. 여기서 나머지 칩시다 일단. 문화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슈퍼피셜이라는 단어하고는 비슷해요. 피상적으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표면상으로 다양할 수도 있대요. 다를 수 있대요. 이건 다르다예요. 그냥 다르다. 다르다라고 만약에 문화들은 표면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화들 모두는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된 요소들을 종종 일반적이면서 그 다음에 본질적인 어떤 공통된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대요. 인간의 내면 깊숙이 뿌리 내려진 요겁니다. 이거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리 잡게 하다, 뿌리 내리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요소, 공통된 어떤 요소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 내려진 거예요. 이게 자리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분사를 또 써야 돼. 이건 동사로 쓴 거야. 이것처럼 뿌리가 아니라 뿌리 내리게 하다, 자리 잡게 하다. 약간 이런 뜻이야. 자리 잡게 하다. 그러니까 요소들은 자리 잡힌 거야. 깊숙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힌 거야. 그러니까 과거분사 잘 써. 됐니? 여기까지 이제 이게 끝 아니야? 더 있나? 자, 10분만 쉬고 선생님이 조동사 살짝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일단 교재이지, 교재. 거기 이제 그 선택형 문법 문제 아마 거기 있을 거야. 그 부분을 복습단계로 들어가겠어. 워크북에 해석 가능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이 하면서 복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이어폰을 켜는데 왜 이렇게 덥니? 안 더워? 좀 덥지? 인천 수학여행 잘 갔다 왔어? 재밌었어? 첫날 비 왔다며. 둘째 날 그 안에 다 실내에서 들었을 걸?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호 에버랜드에서는 재미없었다고? 실내가 없어. 실내가 없어 아예? 기말해서 그래? 뭐 강당 큰 것도 없었어? 와, 진짜. 에버랜드의 단점이네. 이거.
실내에서 좀 같이 그치? 레크레이션도 하고 놀았어야 되는데 그치? 이번 거야. 두 번째 날은 필요 없다. 두 번째 날은 필요 없고 하루 반에 나가는데 오후에 나와. 멈춰 저거를 멈춰. 지금 세려고. 어